여러분, 봄이 오고 밭에 나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불쑥불쑥 솟아오른 잡초들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잡초를 보는 순간 한숨부터 내쉬며 당장 호미를 들고 다 뽑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보세요. 만약 그 잡초들이 당신의 흙이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다급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잡초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진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잡초는 밭을 망치는 악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흙의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주는 최고의 토양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잡초를 골칫거리가 아니라 흙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흙 살리기의 진짜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현대 농업은 잡초를 무조건 박멸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독한 제초제를 뿌리고 트랙터로 땅을 깊게 갈아엎으며 잡초의 씨를 말리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다릅니다. 자연은 절대 빈 땅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흙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은 그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특정 식물을 그곳에 파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잡초입니다. 즉, 특정 잡초가 많이 자란다는 것은 흙의 산성도, 밀도, 수분, 영양분 상태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올봄, 씨앗을 뿌리기 전에 이 구조 신호를 먼저 읽어내야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잡초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텃밭이나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당장 뽑아버려야 할 골칫거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잡초는 사실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친절하고도 긴급한 경고장입니다. 잡초는 아무 곳에서나 무작정 자라지 않습니다. 각각의 잡초는 자신이 생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특정한 토양 환경을 찾아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특정 잡초가 많이 자라는 곳을 보면 그 흙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과도한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들 잡초는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주변 작물의 영양분을 모두 빼앗아간다고만 믿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잡초는 척박한 땅에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 땅을 덮어주어 흙이 비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구급대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흙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숨을 쉬지 못할 때 자연은 그 굳은 흙을 뚫고 들어가 공기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직근, 즉 곧은 뿌리를 가진 잡초를 그곳에 파견합니다. 인간이 땅을 갈아엎지 않아도 자연 스스로 땅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것이죠. 따라서 잡초와 무작정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는 잡초가 지금 우리의 흙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올봄 무릎을 굽히고 잡초를 뽑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관찰해 보세요. 이 작은 식물들은 당신의 토양에 칼슘이 부족한지, 산성도가 너무 높은지, 아니면 배수가 전혀 되지 않아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무료 토양 검사관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잡초는 바로 봄철의 불청객이자 노란 꽃이 매력적인 민들레입니다. 밭에 민들레가 군락을 이루며 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의 토양이 심각하게 굳어 있다는 아주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민들레는 마치 자연이 만든 굴착기 같습니다. 아주 깊고 두꺼운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식물들은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흙을 파고 들어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흙이 너무 딱딱하면 여러분이 심은 채소의 잔뿌리들은 숨도 쉴 수 없고 물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때 민들레가 나타나 깊은 뿌리로 딱딱한 흙의 구멍을 뚫고 공기와 물이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민들레가 많다는 것은 흙의 칼슘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들레는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칼슘을 끌어올려 자신의 잎에 저장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초제를 뿌려 민들레의 잎만 말라 죽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흙의 상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제초제로 인해 토양 미생물만 죽어 흙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민들레가 보내는 경고를 들었다면
당장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들레가 알려준 이 딱딱한 흙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 다른 치명적인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흙이 딱딱해지면 관리기로 밭을 깊게 갈아엎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봄에 땅을 마구 갈아엎는 것은 오히려 민들레를 더 많이 번식시키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땅을 뒤집으면 땅 속에 잠들어 있던 수천만 개의 잡초 씨앗들이 햇빛을 보고 일제히 싹을 틔우게 됩니다. 게다가 흙의 생태계를 유지하던 미생물집이 다 망가져서 흙은 비가 오면 다시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올바른 해결책은 땅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흙 표면에 퇴비를 두껍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질 좋은 유기물 퇴비를 흙 위에 10cm 정도 덮어주면 지렁이와 미생물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작은 일꾼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퇴비를 분해하며 흙을 스펀지처럼 푹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와 더불어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달걀 껍데기를 말려 곱게 갈아 뿌려주거나 천연 굴 껍데기 가루를 뿌려주세요. 이렇게 흙의 근본적인 환경을 바꿔주면 놀랍게도 내년 봄에는 민들레가 스스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신호에 맞춰 환경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잡초는 바로 질경이입니다. 질경이는 잎이 넓고 땅에 납작하게 붙어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가나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유독 많이 자란다고 해서 수레바퀴 자국이라는 뜻의 한자어를 가질 정도입니다. 만약 밭 한가운데나 채소들 사이에 이 질경이가 엄청나게 퍼져 있다면 그것은 토양의 산소가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흙이 너무 무거운 점토질, 즉 찰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이 고이면 빠지지 않고 마르면 돌덩이처럼 변해버린다는 뜻이죠. 이런 흙에서는 일반적인 작물의 뿌리가 뻗어나갈 수 없고 질식해버리고 깁니다. 질경이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생존의 대가입니다. 사람의 발에 밟히고 흙이 눌려 산소가 거의 없는 곳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한번 밭을 둘러보세요. 유독 사람들이 자주 걸어다니는 고랑이나 밭의 입구 쪽에 질경이가 많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흙이 발에 밟혀 심각하게 다져졌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경이를 호미로 캐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질경이를 캐낸 빈자리에 다른 작물을 심어봤자 산소가 없는 단단한 점토질 흙의 성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작물은 결국 시들고 말 것입니다. 질경이가 경고하는 꽉 막힌 찰흙 토양을 살려내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초보 농부들이 하는 흔하고도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흙이 너무 차져서 문제니까 모래를 잔뜩 부어서 섞어주면 물이 잘 빠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피해야 할 최악의 방법입니다. 점토질 흙에 모래를 섞게 되면 마치 시멘트를 반죽하는 것과 같은 화학작용이 일어나 밭 전체가 벽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정말 끔찍한 결과가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오직 하나, 바로 유기물입니다. 낙엽, 볏짚, 부숙이 아주 잘된 퇴비를 흙과 섞어주거나 표면에 두껍게 멀칭을 해야 합니다. 유기물이 점토 알갱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공간을 벌려주고 미생물을 불러 모아 흙을 떼알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떼알 구조란 흙알갱이들이 서로 뭉쳐져서 그 사이에 공기와 물이 통할 수 있는 틈이 생기는 훌륭한 흙의 상태를 말합니다. 질경이가 많이 나는 곳에는 특히 볏짚을 썰어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볏짚이 썩어 흙 속으로 스며들면 산소가 없던 흙에 숨구멍이 생기고 질경이는 산소가 풍부한 부드러운 흙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흙이 건강해지는 완벽한 마법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잡초는 바로 쇠뜨기입니다. 쇠뜨기는 생김새가 마치 작은 소나무나 말의 꼬리처럼 생겨서 알아보기 쉽습니다. 쇠뜨기는 땅속 깊은 곳까지 뻗어나가는 어마어마한 뿌리줄기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뽑아도 다시 살아나는 지독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밭에 쇠뜨기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하고도 긴급한 경고입니다. 쇠뜨기는 토양이 강한 산성으로 변해버렸고 동시에 배수가 전혀 되지 않아 흙이 늪처럼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식물입니다.
봄비가 내린 후 며칠이 지나도 물이 고여있는 밭모퉁이나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습하고 그늘진 곳에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곳에 흙을 파보면 시큼한 냄새가 나고 흙이 검게 썩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성이 강하고 물이 고인 땅에서는 작물의 뿌리가 영양분을 전혀 흡수할 수 없습니다. 비료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작물은 굶어 죽고 맙니다. 쇠뜨뜨기는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식물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쇠뜨기가 이런 땅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다량의 미네랄과 규산을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쇠뜨기 자체가 산성화된 땅을 중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쇠뜨기가 자라는 습하고 산성인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흔한 실수를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성 토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회를 무작정 밭에 쏟아붓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석회가 산성을 중화시킨다고 배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수가 되지 않는 땅에 석회만 뿌리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물빠짐을 해결하지 않으면 흙은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따라서 쇠뜨기가 난 곳은 가장 먼저 삽을 들고 물기를 깊게 파주어야 합니다. 고랑을 깊게 파서 비가 오면 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배수 문제가 해결된 후에 비로소 산도를 교정해야 합니다. 이때 화학적인 석회 비료보다는 참나무 장작을 태우고 나문재, 즉 나무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나무재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흙의 산도를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중화시켜줍니다. 게다가 칼륨과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서 쇠뜨기가 자라던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물기를 내고 나무재를 뿌려주면 쇠뜨기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하고 밭에서 서서히 물러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나볼 잡초는 우리에게 친숙한 네잎 클로버의 주인공, 바로 토끼풀입니다. 봄철 밭두기나 정원 잔디밭에 토끼풀이 하얀 꽃을 피우며 무리지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토양의 질소가 극도로 부족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질소는 식물의 잎과 줄기를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작물의 잎이 누렇게 변하고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토끼풀 주변에 있는 다른 풀이나 작물들의 잎 색깔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아마도 초록색을 잃고 연한 노란색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토끼풀은 다른 식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이 척박한 땅에서 유독 짙은 초록색을 띠며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끼풀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직접 빨아들여 자신의 식량으로 만드는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의 약 78%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반 식물들은 이 기체 상태의 질소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토끼풀의 뿌리에는 뿌리 혹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이 살고 있어서 이 미생물들이 공기 중에 질소를 잡아 식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의 비료로 바꿔줍니다. 즉, 토끼풀은 스스로 천연 질소 공장을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토끼풀이 밭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토끼풀이 밭에 영양분을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제초제를 치거나 뿌리째 뽑아내려고 기를 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손해를 보는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끼풀은 질소가 부족한 땅에 나타나서 공기 중의 질소를 흙으로 끌어오는 훌륭한 천연 비료 공장입니다. 토끼풀을 뽑아버리면 이 무료 비료 공장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농부들은 토끼풀을 없애는 대신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토끼풀이 어느 정도 자라면 베어내어 그 자리에 그대로 덮어주세요. 이것을 녹비작물이라고 부릅니다. 베어진 토끼풀의 잎과 줄기, 그리고 땅속의 뿌리가 썩으면서 그 안에 저장해 두었던 막대한 양의 질소를 흙으로 내어놓게 됩니다. 이것은 화학 질소 비료를 돈 주고 사서 뿌리는 것보다 흙을 훨씬 더 건강하고 비옥하게 만드는 놀라운 마법입니다. 또한 토끼풀이 땅을 덮고 있으면 흙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나쁜 잡초가 자라는 것도 방지해줍니다. 이제 토끼풀을 골칫거리로 보지 마시고 밭에 질소를 보충해 주러 온 고마운 손님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표. 식물은 아주 작고 하얀 꽃이 별처럼 피어나는 별꽃입니다.
이른 봄 밭 전체를 폭신폭신한 연두빛 융단처럼 덮어버리는 별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별꽃이 당신의 밭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면 일단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별꽃은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고 유기물이 많은 비옥한 토양에서만 자라는 고급 잡초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그동안 밭에 퇴비도 잘 주고 관리를 아주 잘해왔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별꽃은 비옥한 땅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토양 표면이 과도하게 습하고 축축할 때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겨울 동안 눈이 녹고 봄비가 내리면서 밭 표면에 물기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별꽃 자체는 작물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뿌리도 얕아서 손으로 쓱쓱 긁어내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별꽃이 땅을 덮어주면 이른 봄의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토양 미생물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이불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별꽃이 너무 두껍게 덮여 있으면 햇빛이 흙으로 들어가지 못해 곰팡이가 생기거나 새싹이 자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옥함을 알려주는 별꽃이지만 너무 많을 때는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영양분이 넘쳐나는 땅에 별꽃이 너무 빽빽하게 자라면 우리가 심은 어린 채소들이 햇빛을 보지 못해 웃자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주 쉽고 재미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별꽃은 사실 아주 훌륭하고 맛있는 봄나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샐러드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무쳐 먹으면 아주 건강한 반찬이 됩니다. 잡초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신선한 식재료를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죠. 밭을 관리할 때는 표면의 흙을 1cm 정도만 아주 살짝 긁어주듯이 호미질을 해보세요. 별꽃은 뿌리가 매우 얕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긁어주어도 쉽게 말라 죽습니다. 뽑아낸 별꽃은 버리지 마시고 밭고랑에 그대로 던져두시면 며칠 만에 훌륭한 유기물 비료가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별꽃이 난다는 것은 땅이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이므로 무리해서 화학 비료를 추가로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영양 과잉이 되지 않도록 흙의 표면 수분만 살짝 날려주면 올봄 농사는 대풍년을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육식물처럼 통통한 잎을 가진 쇠비름입니다. 한여름에 주로 기승을 부리지만 봄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쇠비름은 텃밭 농부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뽑아서 밭둑에 던져놓아도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며칠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는 징그러운 생명력을 가졌죠. 밭에 쇠비름이 엄청나게 번식하고 있다면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흙의 겉부분, 즉 표토의 영양분과 인산이 매우 풍부하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둘째, 하지만 그 풍부한 흙이 햇빛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노출되어 바싹 메말라가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쇠비름은 수분이 부족하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맨 땅에서 가장 잘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잎이 통통한 이유는 그 안에 수분을 가득 저장해서 가뭄을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쇠비름이 밭을 덮고 있다는 것은 자연이 강렬한 자외선으로부터 흙 속의 미생물들이 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녹색 양산을 펼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밭을 너무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흙을 맨살로 드러내놓은 결과 쇠비름이 흙을 보호하러 출동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쇠비름이 경고하는 이 메마른 맨 땅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쇠비름을 호미로 파내고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할수록 쇠비름은 더 도끼를 품고 무섭게 번식할 것입니다. 햇빛이 흙에 직접 닿는 한 쇠비름 씨앗은 계속해서 발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봄농사 비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토양 멀칭입니다. 사람의 피부가 강한 햇빛에 타지 않도록 선크림을 바르고 긴 옷을 입듯이 흙에도 옷을 입혀주어야 합니다. 짚, 마른 풀, 낙엽 등을 모아서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멀칭을 해주면 햇빛이 차단되어 쇠비름 씨앗이 더 이상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또한 흙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어 한여름에도 흙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받은 흙 속에서는 미생물과 지렁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하며 흙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멀칭을 제대로 하면 쇠비름과 같은 골치 아픈 잡초를 뽑는 노동력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잡초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7번째로 주의해야 할 식물은 잎이 화살촉 모양으로 생기고 씹으면 새콤한 맛이 나는 수영 혹은 애기 수영입니다. 이 잡초가 밭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면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쇠뜨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수영은 토양의 산성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고 식물이 자라는 데 필수적인 칼슘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마지막 사이렌 소리와 같습니다. 주로 몇 년 동안 비료만 잔뜩 주고 석회를 한 번도 뿌리지 않은 버려진 밭이나 화학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땅이 완전히 망가진 곳에서 대규모 군락을 이룹니다. 식물에게 칼슘은 사람의 뼈와 같아서 이것이 부족하면 작물의 세포벽이 약해져 병충해에 쉽게 걸리고 열매의 끝이 썩어버리는 등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수영은 이런 극한의 산성 토양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체내에 수산이라는 강한 산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잎을 씹으면 아주 시큼한 맛이 나는 것이죠. 밭 전체가 수영으로 덮여 있다면 이곳에 당장 채소 모종을 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심자마자 뿌리가 녹아내리고 잎이 누렇게 변하며 시들어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수영이 보내는 최악의 산성 토양, 경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인내심 있고 점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죠. 땅에 영양분이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이곳에 화학 복합 비료를 한 포대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 비료의 성분들은 흙을 더욱 심각한 산성으로 만들어 상황을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산성이 든 땅에는 절대 화학 비료를 먼저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알칼리성 물질을 투입해 산도를 중화시키고 칼슘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농자재 마트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고토석회를 밭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고토석회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공급해 주어 수영이 자라는 척박한 땅을 개량하는 데 특효약입니다. 단 석회를 뿌린 직후에 퇴비나 비료를 주면 가스가 발생해 식물이 죽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봄농사 시작 한 달 전쯤에 미리 석회를 뿌려 흙과 섞어두어야 합니다. 서서히 산도가 교정되고 칼슘이 채워지면 수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듯 토양의 산도 조절은 농사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8번째 지표. 식물은 예쁜 꽃을 피우지만 농부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맥꽃과과 나팔꽃류입니다. 덩굴을 뻗어 작물을 휘감아 질식시키는 이 녀석들이 밭에 창궐한다면 당신의 흙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겉흙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삽으로 땅을 20cm 정도만 파내려가 보면 갑자기 돌덩이처럼 단단한 흙층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딱딱한 층을 경반층이라고 부릅니다. 수년 동안 트랙터나 무거운 관리기로 같은 깊이만 갈아엎다 보니 그 아래의 흙이 눌리고 다져져서 물도 공기도 통과하지 못하는 콘크리트 바닥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비가 오면 물이 겉에만 머물고 밑으로 빠지지 못해 뿌리가 썩습니다. 맥꽃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굵고 흰 뿌리줄기를 가로로 길게 뻗으며 이 단단한 경반층을 뚫고 밭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작물의 뿌리는 단단한 흙을 뚫지 못해 성장이 멈추는데 맥꽃은 덩굴을 뻗어 작물을 타고 올라가 햇빛을 독차지해버립니다. 호미로 겉에 있는 맥꽃 줄기만 끊어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본체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맥꽃이 경고하는 이 끔찍한 땅 속의 안반층을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요? 포크레인을 불러 땅을 깊게 파 뒤집는 것도 방법이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흙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이 큽니다. 자연의 힘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기발하고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뿌리가 아주 깊고 굵게 자라는 물을 심는 것입니다. 특히 가을에 심는 김장무나 흙을 뚫는 힘이 강력한 파종용 물을 심어보세요. 이 무들은 단단한 경반층을 드릴처럼 뚫고 고 깊게 자라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 자란 물을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밭에 얼어 죽게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무가 땅속에서 썩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무가 차지하고 있던 커다란 공간이 텅 빈 동굴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 구멍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고 물이 깊은 곳까지 스며들며 단단했던 경반층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미생물과 지렁이들이 이 구멍을 타고 깊은 곳까지 내려가 흙을 부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삽 한 번 대지 않고 자연의 힘만으로 밭을 깊게 가는 무경운농법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맥꽃의 깊은 뿌리줄기도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밭을 갈아엎는 행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땅을 뒤집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흙 속에는 이른바 잡초 씨앗은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쌓인 수억 개의 잡초 씨앗들이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땅 속에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땅 속에서 썩지 않고 무려 50년 이상 생명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왔다고 관리기나 트랙터로 밭을 마구 갈아엎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잡초 씨앗들이 표면으로 올라와 따뜻한 햇빛과 봄비를 맞고 일제히 폭발적으로 발아하게 됩니다. 잡초를 없애려고 땅을 갈았는데 오히려 잡초를 수백 배 더 많이 깨워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셈이죠. 올봄에는 제발 무작정 밭을 갈아엎지 마세요. 겉흙만 살짝 긁어 풀을 메고 퇴비와 멀칭으로 흙을 덮어주어 깊은 곳에 씨앗들이 계속 잠을 자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잡초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잡초가 보내는 경고와 흙을 살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뽑아버린 그 수많은 잡초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쓰레기로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 골칫거리 잡초들을 우리 밭의 보약으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잡초 액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잡초는 척박한 땅 깊은 곳에서 온갖 미네랄과 영양분을 끌어모아 잎과 줄기에 응축시켜 놓은 영양덩어리입니다. 커다란 통에 뽑아낸 잡초들을 가득 채우고 빗물이나 하루 정도 받아둔 수돗물을 부어주세요. 여기에 미생물의 먹이가 될 흑설탕이나 당미를 약간 섞어주고 뚜껑을 살짝 덮어둡니다. 3주에서 4주 정도가 지나면 냄새는 조금 고약하지만 검은색의 진한 액체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소, 인산, 칼륨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량 요소가 가득한 최고급 천연 액체 비료입니다. 물의 10대 1 정도로 연하게 희석해서 작물의 잎이나 뿌리에 뿌려주면 화학 비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물이 튼튼하고 맛있게 자라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적의 무기를 빼앗아 우리의 무기로 사용하는 통쾌한 복수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올봄 텃밭에 나갈 완벽한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무작정 호미부터 들이대던 과거의 모습은 버리세요. 가장 먼저 밭을 천천히 거닐며 어떤 잡초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민들레가 보이면 흙을 부드럽게 하고, 질경이가 보이면 퇴비를 넣고 멀칭을 하며, 새뜨기가 보이면 물기를 파주세요. 토끼풀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놔두어 질소를 모으게 하고, 별꽃이 피었다면 너무 습하지 않게 관리해주면 됩니다. 쇠비름이 올라온다면 땅을 덮어주고, 수영이 보인다면 당장 석회를 뿌려 산도를 맞춰야 합니다. 맥꽃이 괴롭힌다면 물을 심어 땅속 깊은 곳을 뚫어주세요. 잡초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흙을 치유하기 위해 파견된 자연의 의사들입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흙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면 잡초와 싸우는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수확의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올봄, 당신의 흙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잡초라는 불청객의 완벽한 반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잡초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토양의 문제를 가장 먼저 알려주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연의 위대한 치유자였습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농사는 더 이상 지루한 노동이 아니라 자연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예술이 됩니다. 무작정 뽑고 갈아엎는 방식에서 벗어나 잡초가 보내는 경고를 해석하고 흙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농부의 지혜입니다. 오늘 배운 지표, 식물들의 특성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올봄 텃밭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텃밭 가꾸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텃밭이나 정원에는 어떤 잡초가 가장 무성하게 자라고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흙 상태를 함께 진단해보고 해결책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